사람의 발생이라는 파트고요.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수정, 그리고 생식세포, 생식기관 이런 거 배울 건데, 생식세포는 뭔지 알죠? 여기 나와 있는 정자, 그리고 난자, 정자와 난자가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 생식세포입니다. 정자부터 볼까요? 정자. 자, 정자는 남자의 생식세포고요.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그죠? 꼬리가 있어, 꼬리. 어디 있어, 꼬리. 꼬리 있다, 꼬리.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를 운동하려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여기 써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요 녀석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함유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몰랐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머리와 꼬리로 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당연히 유전물질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 알고 있죠? 23개 염색체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데 꼬리를 움직여야지 이렇게 운동을 해서 난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꼬리를 움직여야 하므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자가 나올 때 정자 혼자 나오지 않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액이라고 하는 액체와 함께 나오거든요. 정액이라는 액체와 함께 나옵니다. 정액이라는 액체와 함께 나오는데 이 정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영양물질을 공급받아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 영양물질이 함께 들어있는 거야. 정액 속에 영양물질이 그래서 들어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을 낭비하면 영양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찔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양물질이 들어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정액 속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따 배우겠지만 정자가 여성의 질을 통해 들어가는데 질이 외부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세균에 노출될 염려가 있어서 질 안쪽이 산성으로 돼요. 산성. 혹시라도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산성 물질 때문에 죽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 질을 통해 들어가는데 산성에 노출되면 얘도 죽어요. 그래서 그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액 속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염기성 물질도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액의 특징이야. 정액 속엔 그래서 영양물질도 들어있어야 하고 염기성 물질도 들어있어야 정자를 살아남게 해서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내용이 되게 적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다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생식세포와 생식기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약간 그 성교육하고는 조금 달라. 성교육하고 조금 다르게 진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니까 조금 적나라 하더라도 이건 과학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액 속에는 이 두 가지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정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다. 이 정자란 녀석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세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세포가 뭐냐 그러면 정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난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가 뭐냐 그러면 또 난자입니다. 난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 정자는 가장 작은 세포의 만남이야.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세포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세포의 만남이 바로 정자와 난자의 만남입니다. 난자는 그래서 육안으로도 관찰될 정도로 크기가 크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난자 얘기를 해볼게요. 너 왜 이렇게 크기가 크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난자는 크기가 왜 이렇게 크냐? 첫 번째 이겁니다.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큽니다. 크다라고 써있죠.
양분이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얘가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분을 가지고 나중에 그 양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막 해나갑니다. 분열을 막 해나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얘가 갖고 있는 양분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핵 속에는 똑같이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정자의 23개 염색체와 난자의 23개 염색체가 이렇게 만나서 46개짜리 염색체를 가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꼬리가 없죠. 꼬리가 없다는 건 뭘 할 수 없다는 거야. 움직임. 운동 능력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좀 이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난자가 수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난자가 움직여서 자궁까지 이동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미스테리를 오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얘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네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에 막이 되게 여러 겹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정자 한 마리가 딱 들어오면은 더 이상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 마리만 딱 들어오면은 쫙 굳어져서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만약에 동시에 두 개의 정자가 딱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질까요? 두 개의 정자가 동시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두 개의 정자 중에서도 또 싸워. 두 개의 정자 중에서도 누가 먼저 핵과 결합하냐에 따라서 들어올 때 꼬리를 빼고 들어옵니다. 꼬리를 떼고 들어오는데 들어온 정자 두 마리가 또 싸워. 또 싸워서 먼저 핵과 결합한 여성만 결합이 되고 얘는 또 퇴화됩니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난자에는 하나의 정자만 수정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여기 막아버려서 못 들어오고 혹시라도 두 개 이상의 정자가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만 결합해서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거까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주는 이야기들은 재미로만 일단 듣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난자와 정자가 정리된 게 있네요. 정자를 만드는 장소. 정소에서 만들고요.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고요. 크기가 매우 작다, 매우 크다, 운동성이 있다, 없다. 이건 똑같이 23개씩 들어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수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정.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합니다. 자,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한다 라고 말을 해요. 수정되어서 만드는 수정된 난자를 수정란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정란이란 그래서 23개의 정자의 염색체와 23개의 난자의 염색체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46개 염색체를 모두 갖고 있는 게 수정란이겠죠. 그래서 수정란은 염색체 수가 같다. 뭐와 같다? 체세포와 같다. 그냥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46개와 같다라는 뜻을 저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아.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6개니까 염색체 수가 수정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이 결합하는 현상을 수정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잠시 생식기관으로 잠시 갔다 올게요. 뒤로 좀 넘기면 한 장, 두 장, 세 장, 세 바닥 뒤로 넘어가면 26쪽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남자의 생식기관을 먼저 볼게요. 자, 남자의 생식기관,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에 주목하냐면 정자를 만드는 장소에 주목하는 거야. 정자를 만드는 장소가 바로 여기 정소입니다. 정자를 만드는 장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이 정소에서 막 일어납니다. 정소에서 막 일어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정자를 만드는 근원세포, 정원세포에서 두 번의 연속적인 분열을 통해서 총 4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총 4개씩, 4개씩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정자를 만들어내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정소에서 정자가 딱 만들어지면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운동을 연습해야 돼. 막 움직여도 보고. 다시 말해서 잠깐 성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자가 운동 능력을 갖추려면은 꼬리는 달고 있지만 움직이는 법을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이제 운동 연습도 하고 막 그러려면은 그 잠시 성숙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기 부정소입니다. 성숙하는 장소, 부정소 얘기 중이야, 부정소. 정소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부정소라고 써져 있어요. 그곳에 정자가 머물러 있는 거야. 정자가 부정소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사정을 할 때 부정소에 머물러 있던 정자가 정액과 함께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부정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신호가 오면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요도를 따라 밖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이에요.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요 정자가 이동하는 관을 수정관이라 그래. 자, 수정이 일어나는 관이 아니야. 그래서 자, 일단 줄 숫자입니다. 주다. 정자를 주는 관이라서 이름이 수정관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정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겁나 잘 나와. 수정관은 수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아니죠. 수정관은 정자가 그냥 이동하는 통로인 거야. 수정관, 저 수정이 그 수정과 다른 수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요런 기관과 요렇게 생긴 기관들 있죠? 아마 옛날에 선전? 광고 같은 데 들어봤을 거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립선, 저정낭 이렇게 말하는데 자, 누가 전립선이고 누가 저정낭인지까지 몰라도 되는데 전립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전립선, 저정낭. 여기서 뭘 만드냐면 쉽게 말해서 정액 성분을 여기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액 성분을 만드는 곳이 여기야. 정자는 여기다가 이런 관을 따라 나오고요. 정액과 함께 나오는데 정액을 만드는 곳이 이곳에서 정액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정액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영양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염기성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서 만들어서 같이 공급하는 곳이 이 두 가지구나 생각하면 돼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자 이동 경로, 정소에서 생성이 돼서 부정소에 머물러서 이제 성숙이 되면은 수정관을 따라서 요도를 따라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게 정자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도는 오줌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정액이 나오기도 하는 곳이죠.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둘 다 이동하는 통로인 거야. 자,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을 가봅시다. 자, 여자의 생식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난자를 만드는 장소인 여기에 주목하는 거야. 난소를 갖고 있는 여기, 요 자궁을 비롯한 요 부분이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자, 난소가 제일 핵심적인 곳이고 여기서 난자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약간 정말 디테일인데, 남자는 사춘기가 되면은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생식세포 분열을 해요. 난자를 막 만들어서 일정량의 난자가 확보가 되면은
그거를 난소에 가진 채로, 난자를 난소에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성호르몬이 사춘기가 되면은 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난 난자를 하나하나 그 호르몬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성숙시켜서 하나하나 크기를 키워서 그 난자를 하나씩 뽑아내요. 이렇게. 자, 난소에 있는 난자가 있으면 그걸 이제 성숙을 시켜서 그 안에서 그 안쪽에 들어있던 진짜 난자를 뽑아내는 과정을 가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배란을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난자를 만든다는 표현보다도 만들어져 있는 난자를 하나하나 성숙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매달 한 달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하나하나 난자를 뽑아내는 과정도 난자를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는 만들어진 난자를 이제 하나하나 뽑아내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데 난자가 배란을 여기로 배란을 합니다. 배란. 자, 여기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여기는 나팔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팔관이라 불러줘. 나팔관이라는 곳으로 배란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잠시 이동을 해서 여기 수란관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수란관에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수란관에서 잠시 머물러서 누굴 기다린다? 정자를 기다려요. 수정 과정을 바로 설명할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수정 과정을 설명할게요. 자, 난소에서 가지고 여러 개의 난자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성숙한다 그랬잖아. 이번 달은 얘가 성숙하는 녀석이야. 얘가 성숙을 해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난자가 슝 하고 튀어나옵니다. 얘가 여기서 이동을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수란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재 제가 정자를 기다리는 난자인 거야. 기다립니다. 근데 정자가 막 아무 때나 들어오진 않죠. 결혼을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배란을 하는데 정자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혼자 기다리다가 안타깝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자가 결합이 되면 생명력이 연장되는데 정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혼자 배란한 상태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 3일 정도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저대로 놔둬야 될까? 밖으로 버려야겠죠.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이동을 합니다. 그때 잘 봐. 아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수란관에는 수많은 털이 나 있습니다. 수많은 털이 나 있어서 수많은 털들이 얘를 털 위에 이렇게 얹혀놓고 있다가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오면 털들이 움직여. 털들이 움직여서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야. 털들이 제대로 움직여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움직여.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거쳐서 이 털들 위로 운동을 해서 여기를 지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잘 봐. 자, 얘가 배란된 순간 우리 몸은 아니죠. 여성의 몸은 뭘 준비하냐면 혹시라도 정자가 들어와서 임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궁의 내벽을 아주 튼튼하게 여러 가지 살도 붙이고 혈관도 연결하고 해서 여기에 착상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 살도 붙이고 핏줄도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란을 할 때, 배란기가 되면은 여자의 몸이 요 부분이 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 저는 참 잘 모르겠지만 여성의 몸이 배란기가 되면 약간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이 부분에 살이 그리고 여러 혈관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몸의 이상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얘가 이상하네 오늘은. 자, 어쨌거나 그런데 정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얘는 이미 죽었죠. 죽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슝 착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슝 빠져나갑니다. 그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자궁의 내벽, 여기 이 부분을 자궁 내벽이라 그래. 이 자궁의 내벽에
입장이 되어봐. 내가 자궁의 내벽이야. 이제 임신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키우자. 키워서 막 살을 붙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자, 저기 온다! 오고 있어! 근데 이렇게 죽어서 휙 지나가 버리는 거야. 허탈감과 절망감, 실망감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내벽이 다 무너져 내려. 무너져 내릴 때 아까 혈관이 연결되고 막 살이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무너져 내릴 때 피가 배출이 되고요. 약간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 질을 통해서 그 분비물들이 나오는 거야. 자, 이런 현상이 그래서 한 달마다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걸 생리한다 또는 한 달마다 한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먼스를 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달마다 한다는 해서 맨스 또는 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생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인 거죠. 내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임신을 못 하는 거야. 임신 준비를 했다가 임신이 안 되니까 다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여자가 될, 엄마가 될 준비가 됐구나 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건 임신이 안 됐을 때이고요. 임신이 됐을 때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달입니다. 그 다음 달은 요 녀석이 막 성숙이 돼서 또 다른 남자인 죽었죠? 죽어서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여기서 또 기다리는데,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질을 통해서 이제 정자가 들어오는데, 정액과 함께 들어오니까 질 내부에 있는 요 산성 물질을 다 이기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정자는 요 난자가 풍기는 화학 물질을 따라서, 얘가 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화학 물질을 감지해서 화학 물질이 이제 냄새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 물질을 따라서 얘가 이동해서 어디야? 이쪽이야! 이렇게 화학 물질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딱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수정했다. 정자 난자가 수정했다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 수란관 상단부라고 합니다.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가 상단부, 이쪽을 이제 하단부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란관 상단부에서 수정이 일어나면 아까 죽어가던 난자가 죽을 것 같아 할 때쯤에 이제 정자가 들어와서 결합을 한 거잖아.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야.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 그때쯤 여기서 이 털들이 옆으로 싹 쏠아주겠어. 쏠아서 움직이게 해주겠죠. 자, 일주일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궁의 내벽에 뿌리를 내려. 자, 이때 자궁의 내벽에 딱 뿌리를 내렸을 때를 뭐 한다? 뭐 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신하셨습니다. 그 수정하고 임신은 어때요? 같은 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수정 따로, 임신 따로인 거야. 착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났을 때 임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수정과 착상. 그래서 수정과 임신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고요. 자, 얘가 수정이 되려면 배란. 자,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얘가 수정이 될 때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배란부터 수정까지를 또 한 일주일 정도 봐요. 그래서 내가 배란이 일어났어. 그리고 임신이 됐어.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되겠어요. 근데 배란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여자가 감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생리가 일어나는 것만 감지할 수 있잖아. 생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배란까지가 또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리가 있고 나서 배란하고 14일인가? 헷갈린다. 근데 생리하고 나서 14일, 한 14일 정도, 1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배란이 일어나고, 배란이 일어난 후에 수정되고 착상되기까지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요. 일주일과 또 일주일이기 때문에 총 14일의 시간이 더 지나야 임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리가 있고 나서 제대로 임신이 되려면 2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이 안 되면요. 바로 또 생리를 또 하겠죠. 그래서 생리 주기가 28일을 주기로 생리 주기가 결정되는 거야. 28일을 주기로 생리 주기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면 되고요. 뭐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뭐 지금은 기억하지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8일을 주기로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때 정확한 사람들은 정말 28일마다 이렇게 생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착상을 하고, 착상을 한 상태가 임신이라고 하고요. 임신이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가 뱃속에서 크죠. 우리 이렇게 말하자. 한 10달 정도를 뱃속에서 키운다고 말하잖아요. 10달. 10달을 뱃속에서 키운다. 10달이면은 곱하기 30 정도 하면 약 300일이죠. 약 300일 정도 임신 기간인데, 이거 기억해야 돼. 정확하게 임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수정으로부터 266일입니다. 수정이 있고 나서부터 약 266일 정도가 지나면 출산을 하게 돼요. 자, 수정이 일어난 걸 기준으로 266일이 되는 거예요. 자, 수정 기준으로 266일이면 배란 기준으로는 7일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일을 더하게 되면은 273일이잖아. 그래서 배란을 기준으로는 273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배란으로부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아까 생리? 또 생리까지는 또 14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14일을 더해서 287일 정도? 287일 정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뭘 기준으로 말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자, 전달 생리 기준으로 287일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수정을 기준으로 말하기도 하고 배란을 기준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수정과 배란 내가 인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가면은 언제 생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때부터 요 날짜를 더해가지고 출산 예정일을 정해주는 거야. 그렇게 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하는지 알아요? 아이가 4명이라서 산부인과를 그냥 밥 먹듯이 갔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친해요. 나가면 딱 아셔. 또 오셨어요? 또요? 넷째요? 네?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아무튼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수정을 기준으로 266일이에요.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수정을 기준으로 266일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근데 뭐 이상한 날짜가 나온다. 다른 거, 뭐, 배란 또는 생리일 기준으로 정한 또 다른 날짜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뱃속에서 아이가 잘 큽니다. 자, 아들 자자에 이제 궁전할 때 궁자인데, 자식이 자라는 궁전이라서 이름이 자궁이야. 자궁이라 자식이 자라는 궁전이라서 자궁이라고 불러주고요. 질은 아기가 이제 다 크면은 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정자가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한 겁니다.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6월 달에 여기서 배란이 일어났다면 7월 달은 여기서 배란이 일어나요. 양쪽에서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배란이 일어납니다. 양쪽에 배란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요. 여기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살짝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건 아주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말한 거고, 이제 좀 이상한 얘기,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 자, 여기 있는 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볼게요. 수정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자궁 내벽에 딱 착상해야 정상이죠. 근데 얘네들이 일을 안 해. 가든지 말든지. 멈췄지롱? 막 이러고 있어. 안 가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주일 지나면 얘도 생명력을 다해요. 생명력을 다하기 전에 여기에다가라도 뭐 해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자궁에 가지 못했는데 뿌리를 내렸죠. 이때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자궁 외 임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궁에 정확히 임신이 되지 않고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임신이 된 거야. 여기서 아이가 크겠죠. 큽니다. 여기도 혈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이가 크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 심하면 엄마가 자궁을 다 절개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지기도 해요. 아이는 당연히 죽고요.
아이는 당연히 크다가 죽게 되고요. 엄마의 자궁도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자궁 외에 임신이 돼서 이상한 곳에 착상이 되면 산부인과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을 도려냅니다. 뜯어내요.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수란관에 나와 있는 이 털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름은 왜 수란관이냐? 줄 숫자, 똑같아. 줄 숫자, 난자를 주는 관이라서 수란관입니다. 아까 정자를 주는 관은 어디였어요? 정관이었잖아. 난자를 주는 관이라서 수란관이고, 수정관보다는 수란관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이동시켜서 자궁 내벽에 정확하게 착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셋째 아이가 칠삭동이로 태어났어요. 위험하게 자리를 잡아서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은 이 자식이 혼나야 돼. 여기. 자궁의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거야. 질 근처에 여기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에 자리를 잡아도 이걸 자궁을 거의 벗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 여기 얼마나 좋아. 좀 내려가서 여기 딴 쪽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서 좀만 움직여도 막 출혈이 나고 양수도 금방 터져버리고 막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있어서 쌤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이들 엄마가 얘 때문에 4개월, 5개월 가까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병원에. 꼼짝도 못하고. 왜 움직이면은 이제 아이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이런 곳은 자궁 외 임신이라고. 여기도 자궁 외 임신이 되겠죠. 아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자궁 외 임신이 됩니다. 이게 약간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6월 달에 여기, 7월 달에 여기, 한 달에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나와야 되잖아. 근데 8월 달에 엄마가 휴가를 갔다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쪽으로 동시에 배란이 뽕뽕 된 거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에 동시에 배란이 돼. 동시에 배란되면 여기서 한 마리 기다리고, 여기서 또 한 마리 기다릴 거 아니야? 그때 마침 정자가 들어온 거야. 정자는 수억마리인 거 알죠? 둘 다 이 수정수라는 이 화학물질에 따라서 막 이동을 합니다. 일로 이동한 정자와 일로 이동한 정자가 다 각각 수정을 성공해요. 성공해서 쭈르륵 일주일 동안 이동을 해서 나는 여기 착상, 너는 여기 착상. 둘이 동시에 착상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란성 쌍둥이에요. 두 개의 난자로부터 비롯된 쌍둥이라서 이란성, 이란, 이 두 개의 난자,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고, 각각 다른 난자와 각각 다른 정자가 결합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둘은 성별도 다를 수 있고 생김새도 완전 다를 수 있는 서로 완전 다른 개체인 거야. 첫째, 둘째가 동시에 만들어진 것 뿐이야. 이해됩니까? 자, 이게 이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란성 쌍둥이는 자, 엄마가 배란을 딱 해서 정자 하나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어. 착상을 정상적으로 딱 했어. 자, 지금부터입니다. 착상을 정상적으로 한 후에 이제 앞으로 갈게요. 자, 착상을 정상적으로 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겠죠. 착상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할 텐데 세포 분열을 첫 번째 한번 딱 분열한 게 뭐야? 이 세포배라 그래. 이 세포. 하나 한번 빡 분열하면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이 세포배일 때 특정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자, 두 개의 세포가 되었을 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둘이 퉁 분리돼 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완벽한 복제를 통해 만듭니다. 이건 체세포 분열이야.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 세포가 되는 거잖아. 체세포 분열은 완벽한 복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녀석의 염색체와 요 녀석의 염색체가 어떻다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데 그게 양쪽으로 퉁 분리돼서 나는 이쪽에 착상할게, 너는 이쪽에 착상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둘이 얼굴 생김새, 성별 모두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일란성 쌍둥이인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꼭 2명만 나오나? 4세포배일 때 둥둥둥둥. 착상도 둥둥둥둥. 엄마의 자궁이 꽉 차겠지만 몇 쌍둥이가 나오는 거야? 일란성 4쌍둥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자아이 3명이 얼굴이 똑같이 생긴 우리 반 친구가 있었어요. 안녕? 아까 너 딴 애야? 안녕? 넌 또 안녕? 구별이 안 돼. 일단 인사하고 봐야 돼. 희진이, 혜진이, 현진이었어요. 임씨였던 것 같아. 임혜진, 임희진, 임현진이었는데 처음 볼 땐 전혀 구별이 안 돼. 근데 이제 조금씩 달라. 점이 하나 더 있거나 약간 더 신경질적으로 생겼거나 눈썹이 좀 더 올라갔거나 이걸 이제 오래 보면 구별이 돼요. 쌤이 당시에 반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장 끝날 때쯤에 이제 구별이 됐어. 희진아 했더니 현진인데? 이러면 혼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구별이 됐어요. 근데 얘는 왜 새쌍둥이일까? 우리 세포 분열의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는 거 아니야? 4마리가 일단 미안해? 4마리가 아니라 4개가 착상을 다 성공하지 못했거나 또는 착상을 했더라도 공간이 비좁으니까 하나가 안에서 죽었을 겁니다. 아마 3명만 태어나게 된 거죠. 3명 태어난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새쌍둥이가 일란성으로 새쌍둥이가 태어난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너네 셋이 똑같이 태어날 수 있지? 그냥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비밀을 알 것 같다는 거죠.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자, 이렇게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지나서 마지막에 기억하세요. 포배라는 상태가 돼요. 포배. 포배라는 상태로 착상합니다. 자, 착상할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물어봅니다. 포배기 또는 포배 상태일 때 착상을 합니다. 그때 착상했을 때를 임신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포배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란에서 2세포, 4세포, 8세포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거듭해 가는 과정을 난할한다. 난자가 약간 난도질한다. 이렇게 나눠진다 뜻이야. 난할한다. 할이지 이제 나눠진다 뜻입니다. 난자가 뭐 나눠진다 또는 난도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할이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 난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난할이 될 때마다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죠. 자, 기억해야 돼. 난할이 일어나면 첫 번째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맞죠? 세포의 수가 증가해. 잘 들어. 세포의 수는 증가하는데 아직 얘네는 착상한 게 아니죠. 착상을 이렇게 해야 엄마한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착상을 못했으니까 클 수 있어 없어? 클 수는 없어.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만 각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겠죠. 하나였던 세포가 2개 되면 퉁퉁 양쪽 세포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점점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나요? 각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 하지만 세 번째 전체 크기, 수정란 크기가 2세포가 돼도 이 전체 크기는 보존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전체 크기는 보존되고 있죠. 전체적인 크기는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더 커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착상하지 못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착상하지 못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포분열을 계속할 수 있을까? 처음 말했던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위한 영양분을 자기 몸속에 축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다란 큰 덩어리로 난자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영양물질이 없을 때쯤에 뭐 한다? 착상을 통해서 이제 엄마한테 영양물질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크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자궁에 착상을 해야 아이가 살아남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하나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나날은 복제하고 분열하는 거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야. 이제 몸을 키워가는 분열이니까 뭐야? 체세포 분열입니다. 나날은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체세포가 점점 많아져서 자기 몸을 키워가는 분열인 거야. 생식세포는 뭐 정자난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 저게. 생식세포 분열이다 라고 우리를 낚시질을 하더라도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날의 특징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나날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세포 분열을 거듭하기 때문에 세포의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영양물질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된 세포는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하지만 전체 크기는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몸을 키워가는, 몸을 만들어가는 분열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징들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한 얘기가 정확히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나날은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왜요? 착상을 못했으니까 영양물질을 공급하지 못해서 크기가 커질 수가 없다. 분열을 빠르게 반복하고요. 세포수가 늘어난다. 각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계속 했던 얘기죠. 각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하지만 전체 크기는 비슷하다. 전체 크기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거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항상 똑같다. 변함이 없다. 다 아까 했던 얘기들이 각각 주르륵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겠습니다. 나날의 특징.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걸 정리한 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표. 자,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수는 증가한다.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진다. 배아 전체의 크기라는 게 이 전체 크기를 말하는 거야. 배아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한 크기를 계속 유지한다.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이 계속 46개를 유지한다. 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착상부터 임신까지도 한 번 더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나날을 통해서 포배 상태까지 진행이 되면, 자, 여기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있는 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2세포배, 4세포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털들이 자기를 이동시키는 동안 수정란은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나날을 하는 거야. 나날을 해서 나날을 하면서 가는 거야.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나날을 해서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착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있고 나서 약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 상태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착상되었다 또는 임신되었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주일 동안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여기까지밖에 못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궁 외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뿌리를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형성되냐? 밑에 나와 있는 태반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3번 끝났고요. 4번 얘기할게요. 자, 태반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태반은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태반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자궁에 그림을 잠깐 다시 거꾸로 돌리면은 여기 이 부분에 수정란, 포배 상태의 수정란이
뿌리를 내렸던 거야. 뿌리를 내렸던 거야. 이 뿌리를 내렸던 게 점점점 커져요. 점점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진 게 이렇게 생긴 태반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그럼 이 태반은 누구 거야? 엄마 거야? 아이 거야? 아이 거예요. 아이의 세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분열해서 태반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태반은 아이 거야. 아이가 태반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태반으로부터 태출이라는 게 이렇게 뻗어나와서 아이의 배꼽에 연결됩니다. 배꼽에 이렇게 연결돼서 배꼽을 태반으로, 자, 이게 엄마야. 엄마가 아이에게 태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합니다. 공급하면 아이의 태출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어 있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태출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서 몸집을 키우고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따로 폐를 이용하지 않고도 산소가 공급되니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양수라고 하는 물? 양수라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쌤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야. 셋째를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야. 양수, 이게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양수의 정체는 아이의 오줌입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영양물질, 산소, 물 막 공급받을 거 아니야? 아이가 그걸 먹고서 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미리 뱃속에서 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의 오줌으로 배출이 돼요. 외부 생식기를 통해서 아이가 오줌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은 그게 이제 양수로 쌓이는 거지. 양수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수가 아이를 보호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양수가 뭐 일찍 터졌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양수라는 게 많아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아이가 오줌이 계속 싸기 때문이겠죠. 아이가 양수 속에서 잘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오줌 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 다. 자기 오줌 속에서 태어난 거야. 인정하자. 태어난 거야. 그렇게 아이가 266일 동안을 자라나서 이만큼 크면은 이게 질이죠. 질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출산할 때쯤 되면은 질 입구가 이제 벌어지게 된다고 해요. 질 입구가 벌어져가지고 아이가 충분히 나올 만큼의 입구가 벌어지게 되고 아이가 나오게 되면 다시 수축이 되겠죠.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바로 태반입니다. 자, 태반 얘기를 할게요. 태반. 이 태반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되게 뻘겋게 징그럽게 생겼잖아. 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영양물질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영양물질과 산소를 받으면 고맙다고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는 엄마한테 뭘 줄까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줍니다. 고맙다면서. 엄마 고마워. 이산화탄소 좀 가서 버려줄래? 알았어. 엄마가 날숨을 통해서 아이의 이산화탄소를 버려주는 거야. 엄마 이것도 좀 버려줘. 이건 좀 내가 양수로 쓰기에 너무 좀 진해.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질소성 노폐물을 막 주면요. 엄마가 대신 오줌을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막 냄새가 나진 않아요. 약간 그렇게 좀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이렇게 오염물질은 엄마한테 주고요. 오염이 좀 안 되는 것들만 지가 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 깨끗한데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뭐다? 돌려주는 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엄마가 대신 싸주는 거예요. 싸주는 겁니다. 버려주는 겁니다. 그때 이 태반이라는 것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태반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이 태반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굉장히 엄청 촘촘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아이와 엄마 간에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태반이라는 중간 필터를 통해서 크기가 큰 적혈구 같은 건 들어올 수 없어요. 엄마가 적혈구를 줄까? 못 줍니다. 엄마가 단백질 줄까? 못 줍니다. 백혈구도 못 줘요. 커다란 건 못 줍니다. 작은 산소나 영양물질, 아미노산, 포도당 같은 영양물질만 주는 거야. 되게 조그만 것들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 이 태반이라는 건 되게 작은 물질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세균도 통과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이러스는 통과가 가능해요. 이런 말 들어봤어? 엄마가 감기에 걸려. 뱃속의 아이도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가 좀 이렇게 많이 큰 아이죠? 큰 아이가 기침을 막 해요. 엄마가 느껴. 뭐야? 얘 기침하네. 아이가 느껴요. 엄마도 기침하고 아이도 기침하고 막 그런 게 뱃속에서도 느낀다고 해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통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세균성 질병에 걸려. 세균성 질병. 하지만 아이는 안전합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니까. 하지만 엄마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리면 아이도 질병에 걸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야. 내가 코로나면 아이도 코로나 걸리는 거야.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이즈는 바이러스잖아. 아이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바이러스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태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크기가 되게 작은 것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 했네요. 다 했고요. 이제 배아와 태아의 좀 기준이 되는 걸 좀 말해줄게요. 자, 여기 지금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얘는 당연히 태아입니다. 태아. 태아가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태아가 되기 이전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배아라 그래요. 배아. 아까 2세포배, 4세포배. 얘가 지금 사람인가요? 사람 같진 않죠?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야.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는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 얘는 배아 상태다. 착상이 되고 나서도 배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체크. 몇 주? 수정 후 8주입니다. 8주가 지난 이후부터를 태아라고 불러줍니다.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착상을 하죠. 착상하고 나서 7주, 착상 이후 7주까지 크면 임신 7주 되셨는데요. 그때부터가 뭐다? 우리 아이는 태아가 된 거야. 임신 3주십니다. 아직은 배아 상태인 겁니다. 자, 기준이 수정으로부터 8주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예 딱 써놓고 암기해야 돼요. 8주, 266일 이런 것들 있죠. 숫자 나오는 것들은 좀 써놓고 암기를 해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태아라고 한다. 얘는 당연히 태아죠. 태아고. 수정으로부터니까 임신으로부터는 7주야. 그래서 임신으로부터는 7주 상태가 태아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 배웠습니다. 뭐 다 했고요. 자, 우리 25쪽하고 우리 26쪽도 문제 풀 거예요. 25쪽과 26쪽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해보자.